네, 이 위스콘신주 경선이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위스콘신 경선 결과에 따라 미 대선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위스콘신 경선이 이번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지금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경우에는 42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고요. 또 민주당은 96명이 걸려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이 경선이 지금 혼전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1위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크루즈 후보가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독주가 좀 막아서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1237명이라는 과반의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력으로 이 1237명을 확보를 해서 전당대회에 가서 별 무리 없이 후보로 지명을 받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위스콘신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지난 52년 동안 미 대통령이 다 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위스콘신주가 주로 경선 스케줄을 보면은 4월 초쯤에 열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보통은 4월 초쯤 되면은 대충 누가 이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혼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대략 이제 후보 결정이 나고, 그리고 그 후보들이 본선에서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나와서 별로 이제 무리 없이 위스콘신에서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으로 누군가가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전이 되었던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화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매직 넘버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중재 전당대회로 간다면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공화당의 대의원 수가 8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제 대의원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현재 한 74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 1237명 확보를 하려면은 이제 500명이 넘는 이제 숫자의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대의원 수를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근데 이게 이제 중재 전당대회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중재 전당대회는 과반을 차지하는 대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계속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흩어져 있던 반 트럼프 전선이 한마디로 해쳐 모일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트럼프 후보가 패배하게 된 원인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공화당 주류의 새 결집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스스로도 좀 실책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요새 많이 나온 얘기가 좀 막말이 지나치게 수위가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이게 경선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또 본선에 가까울수록 이 후보가 정말 진지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검증이 좀 더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성의 낙태 발언 있죠. 낙태하는 여성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유권자를 끌어들이려는 어떤 속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수였죠, 좀.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여성을 타겟으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는 여성 혼자 갖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공화당의 어떤 반낙태 전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금 공화당 주류라든지 또 크루즈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트럼프의 현재 이제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외교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가 좀 더 중요시 여겨지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랄까 좀 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것이 아니냐, 너무 돌출 발언이고 너무 생각을 안 한 것이다라는 걸 점점 드러날수록 이 사람이 마땅한 후보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이 유권자층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화당의 앞으로의 경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라이언 추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지금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일단 뉴욕주가 다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 그래서 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과반을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제 예측이 되면서 중재 전당 얘기가 나오고 또 네.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중재 전당대회에서는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지만 또 이제 경선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이 중재 전당대회 당일날 딱 이제 후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밋 럼니 같은 경우가 처음에 사실 거론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밋 럼니는 사실은 뭐 2012년에 패배를 했던 사람이니까 현재 아주 젊고 또 예전에 이제 2012년에 뭐 부통령 후보였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제 공화당 주류 간의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면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상당히 본인도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재전당대회 후보로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반 트럼프 연대가 더욱 이제 결집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고 앞으로 뭐 뉴욕 경선 또 동부 경선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반 트럼프 전선은 뭐 이미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크루즈 후보가 상당히 맹렬하게 케이지 후보를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빨리 나가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로 결집이 될 텐데 네. 아직까지 왜 경선을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스케줄을 보면 크루즈 후보한테는 이제 글쎄 뭐 이렇게 상당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크루즈 후보를 아무래도 중심으로 해서 반 네. 트럼프 전선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위가 뒤집어지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결국 크루즈 후보도 자기를 부심점으로 해서 뭐 반트럼프 전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중재전당대회까지 감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는데요. 참 재밌는 게요. 네. 처음에는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것 같았는데 백중세였다가 결국에 역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우리가 위스콘신주의 어떤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위스콘신주는 전통적으로 백인계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나 유럽에서 이민을 온 아주 오래된 이민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주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개혁 운동이 미국에 있었을 때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프라이머리 제도를 아주 선구적으로 도입한 그런 주고 정치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패배를 하고 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샌더스 후보가 약진을 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그런 주예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이번에 위스콘신 주에서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네. 굉장히 뭐 자신의 어떤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을 뭐 깊이 뭐 내세울 수 있는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선을 끝까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어떤 뭐 그런 표심도 확인한 그런 경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샌더스가 승리한 데는 이제 경제 메시지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이대로 이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에 우리가 맡겨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위스콘신주 특이한 성향을 가진 위스콘신주 유권자들한테 먹혀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앞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이제 위스콘신주에서 이기면서 이제 샌더스가 설파하는 어떤 아젠다가 굉장히 명확하긴 한데 뉴욕이 있잖아요. 뉴욕은 사실은 291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예전에 상원의원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을 것이다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선이 있는데 이런 곳은 약간 좀 노조도 강하고 뭐 옛날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위스콘신에서 이겼던 기세로 샌더스가 한번 노려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되는 것에 대세를 뒤집기는 약간 역부족이다. 예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네. 슈퍼대의원이라는 이제 독특한 제도가 민주당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샌더스 후보가 뭐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클린턴 후보로서는 자기가 지금 1%에서 시작을 했던 샌더스 네. 후보한테 이렇게 고전하고 밀린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굉장히 뭐 반성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위스콘신 경선 결과가 또 앞으로 이제 양당의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공화당으로서는 중재전당대회를 좀 현실적인 카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소모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 간의 분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대세는 클린턴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다만 이제 샌더스가 얘기하고 전파하려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클린턴 측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채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을 이제 이번 이제 경선을 통해서 보면은 딱히 카리스마가 있고 장악을 할 만한 후보가 없구나. 그런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쯤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후보가 아주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네. 마련인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